경우는 우리가 그 방법이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다진봉을 이용하는 방법, 또 충격을 이용하는 방법은 골체 사이즈가 40에서 100mm일 경우에는 네, 충격을 이용하는 방법, 또 삽을 이용하는 방법,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용적 질량의 계산은 네, 그 용기 용적 있죠? 용기 부피, 예, 용기 부피분의 G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기 더하기 용기를 포함한 용기 더하기 시료 질량 빼기 T가 뭐죠? 용기. 그러니까 결론은 뭐죠? 이게 이 값이 G-T가 뭐죠? 시료 질량이 되겠죠? 시료의 질량. 그러니까 용기 값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눠주면 이게 단위 용적 질량이다. 그래서 실적률, 배웠었죠? 전 시간에 실적률은 단위 용적 질량을 네, 절건 밀도로 나눠준 게 실적률. 또 공국률은 공국률 100마력, 즉 공국률 더하기 실적률은 네, 100이 된다는 얘기죠. 네, 이 의미입니다. 또 이제 모래 같은 경우에는 유기불순물이라는 게 있어요. 불순물은 특히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네, 강도에 해로운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가 이게 보이면 이게 유기불순물 시험기인데요. 가끔 출제가 되는 게 유기불순물 시험할 때 어떤 시약이 필요하냐? 네, 수산화나트륨, 탄닌산, 네, 이렇게 그리고 10%의 알코올 용액이 들어가죠. 이게 세 가지 시약에 대해서 가끔씩 출제가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거 만드는 방법까지 나옵니다. 이거 좀 아무튼 최소한 수산화나트륨, 네, 10% 알코올 그리고 탄닌산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종 표준색보다 연해야 유기불순물이 없는 거다, 합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0.08ml 통과량, 미리뿐이죠. 0.08ml 통과량 시험은 간단합니다. 뭐 시료를 준비를 해서 여기서 뭐 나와 있죠. 한 벌의 체에다가 붓고 0.08ml 통과량 한 거는 최종 질량을 재면 물로 씻겨 나갔기 때문에 없겠죠. 그래서 네, 최종 계산은 씻기 전에 시료의 질량분에 씻기 전 시료 질량 빼기 씻은 후에 시료 질량이 해서 뭐 0.08ml 통과량이다. 계산 자체는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굵은 골재는 1% 이하, 장골재는 3% 이하, 부순 장골재는 7% 이하 이렇게 나와 있죠. 기준 자체는. 네, 이거는 이런 형태는 네, 로스앤젤레스 마모 시험기라고 해서 굵은 골재 마모율이라는 시험이 또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이거 봐서 뭘 하는 거냐. 이 안에 강구가 있습니다. 강구 여기 있죠. 하나가 보통 400g 정도 되는 그러니까 쇠 구슬이 있습니다. 쇠 구슬을 이게 시험 종류에 따라 틀리지만은 보통 10개 정도 들어갑니다. 10개 정도 들어가서 이 안에 자갈을 넣습니다. 자갈을 넣어가지고 이게 500회전, 1000회전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하면 자갈이 강구에 맞으니까 쇠 구슬에 맞으니까 깨지겠죠. 그래서 깨져가지고 손실되는 율이 얼마인가 라는 부분을 계산을 통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마모 감량이죠. 네, M1은 뭐죠? 시험 전 시료 질량. 그래서 M1 M2 해가지고 시료에 남는 질량에서 마모 감량. 보통은 네, 4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도 보기는 쉽지 않은데 제 블로그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굵은 골재 로스앤젤레스 마모 감량 또 마모율 시험, 제가 시험 관련된 사진까지 제 블로그에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골재 안정성은 황산나트륨 결정합에 의한 파괴 작용에 대한 저항성을 기준으로 하는 골재 안정성을 화학 작용이라든지 얼음, 동결 융해에 대한 저항성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기 위한 시험인데 어떤 방법에 따라서 네, 황산나트륨의 결정합을 이용해서 시험을 합니다. 네, 1리터의 황산나트륨 또는 황산나트륨 결정과 혼합해서 용액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다가 네, 골재를 넣어서 일정한 시간 후에 이 시험 방법 해서 최종 보면은 계산, 손실 대부분이 이 항목에서는 지금 이 챕터에서는 계산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M1이 뭐죠? 네, 시험 전 시료 질량. 또 시험 전 시료 질량 빼기 N2가 뭐예요? 시험 전에 시료가 걸린 체에 남는 아무튼 계산 문제 비슷하죠. 다 마모율 시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또 기준을 알아야 되겠죠. 안정성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골재는 얼마 이하? 10% 이하. 굵은 골재는 크니까 12% 이하.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콘크리트 시험 보겠습니다. 콘크리트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대한 시험과 굳은 상태의 콘크리트 시험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요거 이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반죽질기 콘시스턴시, 워커빌리티는 볼까요? 한번 반죽질기는 물의 많고 적음에 따른 반죽이 단순하게 되고진 정도입니다. 근데 워커빌리티는 뭐죠? 이 반죽질기에 따라 작업의 난이 정도 및 재료 분리에 정하는 정도. 더 개념이 더 포괄적인 거죠. 그리고 성형성, 거푸집에 쉽게 다져 넣을 수 있고 거푸집을 제거하면 천천히 거푸집을 해체하면요 형상이 변하기는 하지만 허물어지거나 재료가 분리되지 않는 성질을 성형성. 이제 마감성은 이제 굵은 골재 최대 지수, 장골재율, 입도, 반죽질기 등에 따르는 마무리하기 쉬운 정도. 최근에는 펌퍼빌리티, 압성성도 상당히 강조가 되어 있죠. 이 워커빌리티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로 시공할 경우에 펌프용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판단하는 하나의 척도다. 이거 용어 꼭 알아두십시오. 이거 상당히 자주 나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워커빌리티 중에 대표적인 시험 방법, 슬럼프, 캘리볼, 비비, 뭐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슬럼프 플로우, 시험 방법, 종류 알아두시고요. 네, 슬럼프 시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슬럼프 시험도 제 블로그에 보면 다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이러한 형태, 이것도 사이즈를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콘 형태죠. 상부가 100mm, 하부가 200mm, 높이, 수직 높이가 300입니다. 이런 형태의 철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씩 용액을 콘크리트를 채우죠.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각 층별 25회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다 채웠으면은 상부 평탄 마무리를 하고 슬럼프 콘을 들어 올리죠. 얼마 이내? 2에서 3초 이내. 그래서 이 주저앉을 값 자체가 슬럼프다. 이게 유동성, 레미콘 생산되는 규격값 자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유동성이 크면은 그럴수록 슬럼프 값이 더 유동하니까 더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저앉는 값 자체가 더 크죠. 참고로 레미콘, 레디믹스 콘크리트 규격 읽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러한 형태로 레미콘은 2호에 대표적으로 대부분 많이 쓰는 거 2호 25mm 골재입니다. 굵은 골재 최대 치수 강도 2,4에 슬럼프 150 이런 형태를 읽어줍니다. 2호에 2,4에 150 현장에서는 보통 한 60누베 그러니까 세제곱미터로 아직까지도 다 누베라고 그냥 우리나라 말로 일본 말인데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2호에 2,4에 150 60누베를 이런 식으로 해서 주문을 합니다. 레미콘 회사에다가 또는 2호에 21에 120 또 아니면 슬럼프 20에 40에 강도 슬럼프로 플로우를 하게 되면 500 이런 형태로요. 그래서 레미콘 트럭 한 차는 규격이 6누베입니다. 6 세제곱미터 이게 레미콘 트럭의 기준이고요. 참고하십시오. 네, 허용 범위 다시 한번 보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거죠. 네, 캘리버 시험, 비비 시험. 네, 블리딩 시험은 블리딩이라는 건 뭐냐? 콘크리트 사슬하고 나면 콘크리트 내부에 있던 물이 상부로 솟아 올라옵니다. 그거를 블리딩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블리딩 시험입니다. 그래서 블리딩의 양 어떻죠? 콘크리트 노출된 면적분의 규정된 측정 시간 동안에 생긴 블리딩 물의 양이다. 1세제곱 센티미터는 밀리리터랑 또 같습니다. 또는 cc라고도 하죠. cc. 네, 이렇게 해서 블리딩 양 또는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 블리딩율까지 구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 좀 계산하는 거지만 좀 알아두시고요. 네, 공기량 시험은 이것도 공기량 시험도 제 블로그에 보시면 시험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용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를 3층 다짐을 합니다. 3층 3분의 1 콘크리트 채우고 25에 다지고 공망치로 치고 3분의 1 또 치고 또 마지막 3분의 1까지 해서 상부 평탄 마무리해서 이 뚜껑을 덮어줍니다. 이렇게 뚜껑이 있죠. 공기량 시험기 이게
공기량 시험기는 압력법에 의해서 이게 보통 7리터 형태입니다. 이게 용기의 용적이 7리터. 그래서 7리터 형태로 공기량 시험기고요. 이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최종 이 시험 방법은 제 블로그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나서 이거 내용을 하시면은 바로 이해가 가십니다. 시험 방법은 이렇고 기준이 있겠죠. 이제 이 문제가 상당히 자주 나와요. 거의 단골 문제입니다. 어떻게? 공기량은 이 나오는 수치 있죠. 공기량 시험기에서 나온 수치. 예를 들어서 5.3%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골재 수정 개수 빼기 G를 해줘야 돼. 골재 수정 개수라고 하는데 이게 최종 공기량입니다. A 공기량 값은. 그래서 문제에 주어집니다. 뭐 공기량의 골재 수정 개수가 예를 들어서 뭐 0.5다 하면은 최종 공기량 얼마냐 하면은 4.8%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단골 문제고요. 네, 염화물 함유량은 이 기준이 자주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전에 했겠지만 얼마? 염화물의 함유량은 0.3kg/. 세제곱미터에 이하다. 이 기준이 있죠. 그리고 강도 시험. 보통 압축 강도, 인장 강도, 휭 강도 이렇게 공식제 제작 방법이 많이 있는데 여기 뭐 문제를 보시면 많이 헷갈리는 문제들이 많은데 네, 보통 일반적으로 압축 강도는 네, 붉은 골재 최대치수 3배 이상 또 공시체는 우리가 원형의 공시체죠.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죠. 그래서 직경이 100, 높이가 200짜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직경대 높이는 1:2 이러한 기준이 있고요. 또 공시체는 네, 1000mm 제곱당 1의 비율로 다지는데 이런 부분 또 캐핑이라고 해서 이 공시체를 몰드라고 하잖아요. 그걸 하면은 이 안에 이제 순수한 이제 콘크리트 몰드가 나오잖아요. 그럼 시멘트 페이스트에 대한 기준도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네, 27에서 30% 캐핑에 대한 거. 그리고 휭 강도 시험도 대부분이 다 이거 계산을 해주셔야 되죠. 단면적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계산해서 1000제곱미터당 얼마의 비율로 다진다. 뭐 인장 강도 뭐 마찬가지고요. 이게 다짐 횟수가 몇 번이냐라는 게 가끔씩 나옵니다. 그러면 이 단면적 계산하면 되죠? 이런 원형일 경우에는 4분의 파이의 d제곱 4분의 파이 3.1415 9이고요. d는 직경 밀리미터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휭 강도 시험은 이렇게 경계석처럼 생겼는데 뭐 가로 길이 예를 들어서 뭐 550mm 또 세로 예를 들어서 150mm라고 하면은 단면적 구할 수 있죠? 550 곱하기 150에서 이런 형태로 계산할 줄 아셔야 되고요. 또 요거 강도값 이거 항상 한두 문제씩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압축 강도 공식, 인장 강도 시험 공식, 네, 휭 강도 시험 공식 이렇게 세 가지요. 또 압축 강도 시험도 속도가 있습니다. 얼마? 매 초당 0.6 플러스 마이너스 0.4 예, 다시 한번 쓸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0.4 메가파스칼 뭐 초당 네, 초당 이렇게 되겠고요. 뭐 여기서도 계속 나오죠. 제하 속도, 하중은 어떻게 하는지. 또 예를 들어서 공시체가 지름값까지 주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공시체 설명해 줍니다. 한쪽 두 번을 측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번 측정했더니 100.1이다. 두 번째 시험했더니 99.8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두 개 값을 평균해 준다는 얘기. 뭘 구할 때? 4분의 파이 d의 제곱을 구할 때요. d죠. 그래서 d1 이게 예를 들어서 d1이고 이게 d2다 하면은 이게 100.2 밑에가 99.8이라고 하면은 두 개 평균 하게 되면 어떻게 100.0 그래서 이게 100.0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휭 강도 시험 방법이고요. 네, 최종 이 문제가 거의 그냥 강도값 구하라는 문제가 대부분 나옵니다. 예, 다음은 여기 예, 인장 강도죠. 인장 강도. 인장 강도 시험 방법. 네, 파이 dl분의 2p. 네, 파이 dl분의 네, 2p 값이다. 인장 강도. 네, 콘크리트 비파기 시험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강도 추정을 위한 방법, 뭐 내구성 방법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반발 경도법, 즉 슈미트-헤머법을 이용합니다. 네, 나오죠. 슈미트-헤머법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이게 가끔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반발, 우리가 슈미트-헤머를 이용해서, 이것도 제 블로그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슈미트-헤머를 해서 보통 20회 정도 측정을 합니다. 반발 경도 값을. 그럼 이걸 평균을 해줘야 되겠죠. 값을 평균한 값을 보통 R0로. 근데 R0도 슈미트-헤머를 수직으로 하느냐, 아니, 그러니까 수평으로 하느냐, 수직으로 하느냐, 아래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중력 가속도에 영향을 받아서 좀 보정값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실제는 잘 안 되고, 이런 반발 경도값 주면은 압축 강도값 자체를 추정하는 거. 네, 마이너스 18.4 더하기 1.3의 R0 해서 압축 강도 추정하는 부분. 이게 최근에는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식으로, 이거 실무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식입니다. 이게요. 다시 한번. 그리고 요거. 중성화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중성화. 그러면 페놀프탈레인에서 나오는데, 이게 중성화가 안 돼 있다. 중성화 시험을 했더니 건전부다 하면은 이게 붉은색이고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콘크리트에 뿌렸더니 이게 아무런 반응이 없고 무색이다 하면은 이거는 중성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중성화 시험. 가끔 가다가 알칼리 골재 반응인데, 우리가 콘크리트 내부 자체는 폐하 12.5 이상의 고알칼리 조건입니다. 근데 시멘트 중에서도 또 알칼리가 있고요. 또 골재 중에서 SiO2 성분이 많고, 물 성분이 많고, 이 시멘트의 이 알칼리 성분 때문에 이 폐하값 자체가 높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세 개가 다 만나는 조건이 생기게 된다 하면은, 이 만나는 조건이죠. 이 부분이 만나게 되면은 이게 알칼리 골재 반응이라 해서 자체적으로 반응을 해서 이 고알칼리에 골재가 반응을 해서 팽창을 하게 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거북등 형태의 콘크리트 균열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알칼리 골재 반응인데, 이러한 알칼리 골재 반응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네, 이 부분까지는 내용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참고로 한번 보십시오. 참고로 한번 보시고,